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서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1주차에서 6주차까지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1주차에서 6주차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우리가 생명의 신부 과목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 과목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주로 유전자와 텔로미어, 또 생식의 신비, 개체군의 신비에 대해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배울 것을 오리엔테이션 해드렸죠. 그리고 2주차에서는 유전자와 생명공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전자와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최근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강의와 대면 예배, 대면 업무들이 이제 비대면 강의와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업무로 대체되고 있고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혼밥이라고 하는 홀로 밥 먹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염병 진단의 유전자 치료가 유전자 진단 방법이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유전자 치료가 일상화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동물, 형질 전환 동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치료, 생명 복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야로 인해서 생명공학 분야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탄소 나노로봇이라든지 불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라든지 또는 각종 우수한 형질의 동물들을 생명 복제해서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천공학에 있는 마약 탐지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명 복제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맹인 안내견 같은 이러한 우수한 라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견종들이 생명 복제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 또 우리의 일상 업무에 또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로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씨 없는 수박이나 이러한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생산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인류의 과학 발달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주에는 이제 염색체와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별히 텔로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텔로미어는 모든 세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텔로미어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줄어드는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식세포와 암세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식세포와 암세포가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와 같이 변형시킬 수만 있다면 생명 연장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정자세포나 난자세포를 연구하면 그 줄기세포 치료나
성체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학적인 치료와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항암 치료에 이제 유전자 치료 방식을 도입하게 되기도 하고 또 탄소 나노 로봇과 같은 이러한 미래형 치료 방법이 도입된다고 하면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이 인류 과학자들이 꿈꾸는 생명 연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제4주차에는 개체군 생태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개체군 생태학에서는 지수 성장과 로지스틱 성장 곡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지수 성장 그리고 로지스틱 성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많은 개체들이 죽어가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반면에 성체가 되어서는 몇 마리 남지 않는 반면 또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숫자가 없지만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종 물고기들과 또 벌레들, 짐승들이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자와 독수리 그리고 바다의 고래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개체군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체군이 증가하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각종 지진과 각종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개체들이 죽어가지만은 또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는 개체군의 급속한 성장이 또한 동반된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나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세균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서 온 인류를 덮어버릴 것 같지만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감염병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지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길어질 때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비로운 생명 현상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주에도 개체군 생태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생존 곡선의 유형 3가지와 또 수명과 생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명과 생식과의 관계 또 생존 곡선의 유형 3가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 생명의 존중함,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제6주에는 생명 보존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개체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온대 동물들이 온대에 사는 생명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위도가 또 열대에 서식하던 각종 곤충들과 동물들이 점점점 온대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외래 곤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토착 곤충들과 싸우고 토착 곤충들을 밀어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곤충뿐만 아니라 각종 양서류도 외래 양서류들이 들어와서 토착 양서류들을 죽이는 이러한 현상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내용이 이제 생명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생명공학 파트와 개체군 신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또 유전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또 개체군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 연장과 또 인간의 존엄성과 또 우리에게 모기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신비로운 생명 현상 가운데 이러한 개체군의 신비와 또 유전자에 대한 신비로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 지구 행성에만 있는 이러한 생명체, 물론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지구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구 생명체에만 있는 이러한 지구 생명체들, 지구 행성에만 있는 지구 생명체들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슬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의 신비 1주차에서 6주차 과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생명의 신비 과목을 맡은 함희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